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뭐 시장 분위기 자체는 최근에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주제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ETF에서는 변동성 높아진 시장 안에서 중국 리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ETF, 미국채 단기 관련 ETF들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썩 좋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특히 최근에 부동산발 위기에 대한 걱정을 반영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밀리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전체 시장도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ETF, 부동산 관련 ETF의 약세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일단 뭐 중국 부동산 관련 좀 이제 국한해서 좀 살펴볼 텐데 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중국 리츠 ETF예요. 일단 뭐 관련된 내용들은 워낙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다 네. 보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좀 차트 보면서 좀 바로 좀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우선 이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이 중국 리츠 섹터에서 발행한 이 하이드채, 좀 고위험 채권들을 묶어놓은 ETF입니다. 정말 ETF에 별게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ETF이기도 한데요. 리츠 섹터의 하이힐드채. 그렇죠. 이제 부동산 업체들에서 발행한 이제 고위험 채권입니다. 네. 해당 이제 ETF를 좀 살펴보시면 이제 인덱스 기준이에요. 이제 2014년 100이었다면 최근에 굉장히 급락세, 그리고 작년 10월 기점에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금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뭐 투자 용도로 본다기보다는 관찰 용도로 좀 네. 보는 ETF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리츠 섹터에 대한 이제 시장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제 관찰 용도로 좀 쓰고 있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계속 좋진 않죠. 쏙 좋진 않고 뭐 관련된 해서 뭐 부도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다. 반대로 이제 어떤 이제 시장에 어떤 이제 우려가 좀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해당 ETF가 먼저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것들은 좀 계속해서 관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부동산 섹터 ETF예요. 실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네. 이제 앞에 왼쪽에 있는 보시는 차트가 채권의 차트고요. 오른쪽은 이 부동산 업체들의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역시나 이제 주가 흐름, 주황색소가 나타나는 주가 흐름은 좋진 않아요. 예,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흐름 당연히 좋진 않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 살펴보면 뭐 K홀딩스라든가 뭐 화룬치즈라든가 뭐 쿵우 집단공고 이런 기업들이 좀 편입되어 있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주가는 자체는 좋진 않지만 여기 빨간색 네모 박스를 좀 보시면 자금 유입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그러네요. 있어요. 예. 주가 흐름과는 반대예요. 크게 막 엄청난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빠졌고 이제 어느 정도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반등 흐름을 노리고 좀 자금 유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뭐 완전하게 위험을 시장에서 이제는 반영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분위기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흐름만 좀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어려운 흐름 이어가고 있는 구간 안에 리츠 관련 ETF들의 흐름은 어떠한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해볼까 해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지난주 주간으로 보면 10% 이상 크게 빠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간 단위로 11.6%. 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ETF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지금 이제 차트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한동안 이 살짝 빠지던 흐름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훅 그러네요. 빠지는 이제 흐름을 네, 차트에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유는 결국 이제 스페이스X에서 대략 한 5억 달러 정도 이제 자금 유출이 이제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이 매크로 이슈들, 굉장히 이제 어떤 작은 경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이제 월물별로 이제 가격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점점점 미래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선물 시장 용어로는 이제 콘텐고, 네, 네. 그래도 적어도 미래로 가면 이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제 시장 전망치를 아직까지는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좀 가격이 좀 급격하게 떨어질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게 되면 네. 여기 차트가 이제 오른쪽 내려가고, 그리고 반대로 좀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하게 되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아직까지는
올라갈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 흐름을 봤을 때는 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의 하락 변동성은 일단은 단기적인 이 수급적인 요인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특징 ETF는 미국채 단기로 키워드를 잡았어요. 분위기 어떤지 좀 확인해 보죠. 네, 우선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일단 한 줄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단기채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왼쪽 차트는 이 월물별로, 그 만기별로 매 월마다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나라는 걸 좀 체크를 했어요. 지금 녹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이 3년 언더의 이 단기물. 네. 다음에 이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3년 이상의 중장기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장기물에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더 많았어요. 반대로 이 단기물에서는 자금이 빠졌었고. 네. 근데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입의 흐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바뀌고 있다. 그러네요. 지금 뭐 굉장히 오랜만에 2023년 2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 단기물 자금 유입이 중장기물을 좀 넘어섰다라는 거. 심지어 이제 유입으로 또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시장 내에서는 이 단기물에 대한 선호가 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바로 이제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 네. 요것은 이제 미국채 초단기물 ETF예요. 이제 3개월 미만. 정말 이제 초단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회색 음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누적 자금 유입입니다. 네. 보시면 최근 들어서 또다시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ETF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지표 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형별 ETF 수익률 가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지표로서 볼만한 건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금리, 또다시 금리 얘기입니다. 지금 네. 몇 주째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맞아요.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년물이 또 재차 강세를 또 보이고 있죠. 네. 지난주에는 장중에 이 4.3%를 좀 넘어서기도 했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는 양상, 그리고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로 이 채권 가격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이 미국채 장기물, 20년 이상 장기물인 TLT, 네. 특가를 가진 ETF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한 41% 정도 하락을 많이 했어요. 빠졌어요. 굉장히, 지금 2008년도에도 지금 이 정도까지는 빠지진 않았는데 그러게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점 잡는 용도로 좀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까지 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1.8%라는 하락률을 보면 MDD라고 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MDD는 이제 맥스 드로다운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장 이제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네. 하락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1.8%라고 하게 되면 이 최근에 이 TLT가 사상 최고점에서 41.8%가 하락을 했구나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포지수라고 흔히들 표현을 해요. 그쵸.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볼 텐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이 빅스 지수 관련해서 얘기를 굉장히 좀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시장이 최근에 뭐 등락이 있더라도 빅스 지수는 좀 계속해서 좀 빠지는 네네. 양상이었다 보니까 좀 얘기를 많이 안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차트 바로 보면서 네.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시장 변동성 자체가 좀 확대가 되면서 빅스 지수도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또 꿈틀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저점 대비해서 한 34% 정도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대신에 지금 34%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여전히 좀 지수 자체로 보면 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좀 상방은 아직까지 좀 더 열려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장 방향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인덱스로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 지수 동향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장 대표하는 지수들은 한 주간 어땠는지 좀 살펴보죠. 네, 우선 국가별로 좀 시장 인덱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죠. 그러네요.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네. 또 보시면 좀 더 이제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다 이제 지난주여서 또다시 다 파란색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글로벌 지수가 2.5% 정도 지금 주가 하락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이제 미국 지수들 나란히 지금 2%대 하락, 그다음에 좀 이제 하락이 컸던 게 중국.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전전주에는 3.1%, 그 전주에는 4.4%, 지난주에는 이제 5.5%까지. 낙폭이 더 커지네요. 네, 낙폭을 점점점 네. 키우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미국장도 보시듯이 2%대 약세를 다시금 보였던 지난 한 주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섹터별로는 어땠는지까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섹터별로도 뭐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전 섹터가 좀 하락을 했고요. 좀 네.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섹터가 하락을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낙폭이 컸던 게 이제 이 경기 소비재, 여기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네. 기업들 다 들어있고요. 이외에도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든가 혹은 리츠 섹터 그러네요. 역시나 동반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 지수로서 읽어봤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 중국 부동산 그리고 미국 금리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 나오고 있고 또 정책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책 부분이 특히나 중국 부동산 관련해 중요할 거다라는 부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매주 발간되는 자료에 또 들어있어요.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윤 선생 ETF 게시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윤재용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